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한번 정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맨 먼저요,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NBS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한국갤럽의 이 조작 가능성 아주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갤럽 발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가 한국갤럽 정반대로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동일 시간대 거의 동일, NBS도 말이죠, 똑같이 전화 면접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는요, NBS 여론조사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윤 대통령이 10번째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지원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강남 서초의 이 공천 판이 싹 다 바뀌고 있다, 이런 제어의 보도를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민항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 대연합, 이 군소정당들, 2중대, 3중대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전주에 있는 강성이, 그야말로 종북 빨갱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인간을 또 당선시키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네요. 자, 심상정이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여러분께 말이죠, 여론조사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2월 5일, 6일, 7일까지, 어제까지 조사를 했어요. 자, 전화면접 조사인데, 이 NBS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이런 기관에서 조사하는 거고요. 응답률이 15.7%이기 때문에 조금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평가율을 보면은 37% 대 부정평가가 56%. 그래서요, 긍정평가는 1월 마지막 주 대비 6%나 올랐고, 부정평가가 5%가 빠졌습니다. 그리고요, 50대에서 무려 9%가 올랐고요, 서울에서도 7%가 올랐고, 인천, 경기가 대폭 상승했어요. 14%나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국정운영의 이 방향성을 평가했어요. 이 방향성에서도 38이 긍정, 54가 부정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우리 국민의힘이 대대적으로 올라갔어요. 국민의힘은 4%가 올라가서 지금 37%가 됐고요. 민주당은 동일하게 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당의 편차가 7%나 됩니다. 그리고 유보한 층이 무려 24%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을 인식하는 것은 여당에 힘을 줘야 되겠다가 47%, 야당에 힘을 줘야 되겠다가 44%. 그래서 여당을 힘을 준다, 즉 안정론이 3%나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월 마지막 네 번째 주 대비해서 정부 여당에 힘을 줘야 된다는 여론이 5%나 올라갔고, 야당에 힘을 주겠다라는 여론은 4%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운동권 청산과 관련해서 공감한다가 51%나 되고요. 공감하지 않는다는 38%. 그리고 검찰 독재 청산론에 대한 인식도 공감이 상당히 높아요. 58%대 비공감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이거 폐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서요, 폐지에 찬성하는 것이 47, 반대가 4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말이죠, 대통령의 긍정평가도 6%나 올라갔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우리 여당의 경우에 또 5%나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지금 비율도 5%나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4%, 5%, 6%씩이나 이렇게 올라간 것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당 올라가죠, 대통령 올라가죠, 그 다음에 정권 지원론에 힘이 받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모두가 지금 이제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자, 그런데 아직도 말이죠, 4월 10일이니까 지금 2달이 남았어요. 2달 이상. 그래서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더 긴장감을 갖고 뛰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녹화하는 클럽에서 바뀐 대로 나는 4월 10일 이후에는 없다. 그야말로 소모전을 벌이겠다. 내 온 몸을 다 불사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뛰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좀 좋은 내용으로 지금 이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여론조사 내용은 말씀을 이제 이걸로 마치고, 자, 오늘 말이죠. 10번째 민생경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10번째는요.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폐공장 레이어 57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아주 제목도 아주 상당히 재미있게 이렇게 딱 붙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요,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패키지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228명의 1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의 이자를 환급해 주겠다. 그리고요, 나이를 속여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만 되더라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또 이자를 마음 놓고 바꿔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전기 요금을 또 줄여주겠다. 이런 대대적인 지원 패키지를 내놨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 시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고금리 때문에 지금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융권과 협조해서 말이죠.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 228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2조 4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 주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지적 강화해서 간이 과세자 기준을 갖다가 연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올려가지고요. 세금 부담을 줄여두도록 하겠다. 그래서 올해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서 20만 원까지의 전기 요금도 또 감면해 주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상공인에게 지금 부과되고 있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 과감히 개선하겠다. 그 차원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만 있어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영업정지 기준도 현행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소시켜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기준도 완화시켜주겠다. 그래서 부당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좀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요, 또 이 중소제조, 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역대 최저금인 16만 5천여 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 펀드 자금 1조 6천억 원을 올해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과 같은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그 다음에 경제수석이 참석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 민심을 앞두고 일종의 대대적인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윤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지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임종성, 앞 방송에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왔던 임종성 의원, 경기 광주 을인데요. 자,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확정됐는데 그 1심, 2심 그대로 형량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받으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냐? 어떤 위반이냐? 선거법. 지난번 대선 3월 말이죠. 20대 대선을 앞두고요. 민주당 광주시, 이건 이제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시 의원을 통해서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로 2022년도 9월에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또 선거사무원, 이건 이제 당원이잖아요. 또 선거사무원에게도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2022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요. 출마 예정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식사비를 결제해가지고 선거법이 규정한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또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완전히 지금 뭐 온 몸이 말이죠. 지금 이재명하고 비슷해요. 전부 지금 예, 걸려 있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심에서부터 쭉 재판을 받았는데 똑같은 형량이 그대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요, 뭐라고 판결이 내려왔었냐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에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2심도 1심 판단이 맞다. 그래서 항소를 기각했고, 그리고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항소를 기각 조치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하게, 지금 이제 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지금 이제 임종석은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돈봉투 사건으로다가 돈을 받아가지고, 지난달에 피의자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게 뭐 문제가예요. 지역 건설업체의 이모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동부지검에서도 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임종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은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박은정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추미애 밑에서 감찰 담당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검찰총장, 예, 이 감찰, 그죠? 이 찍어내기 감찰의 앞장선 인간이 바로 이 박은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통화 기록, 요거는 그러니까 채널A 사건 때문에 예, 가지고 있었던 자료인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요거를 갖다가 몰래 빼돌려 가지고요,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활용하도록 이 협조를 한 이 자료를 빼낸 인간이 바로 박은정이에요. 그리고 이 박은정이는 또 뭘 했냐, 성남시 성남 지청장을 할 때 이 성남FC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이 압박을 해서 차장검사가 또 사표를 내고 가도록 한 애완견 중에 애완견이 바로 박은정입니다. 자,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 좌천됐죠. 당연히 좌천시켜야죠. 그래서 지금 광주지검에 이제 부장검사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최근에 페이북에다가 사직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 사직하는 이유가 법무부 징계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직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올렸는데요. 자, 2022년도 6월에, 그러니까 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의를 표명했어요. 자, 그런데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표를 수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사표를 제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말이죠. 이거 사표 수리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지금 여론전, 홍보전에 나서고 있어요. 요것도 국회 출마하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박은정이가 지금 페이북에 글을 올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올렸어요. 윤 총령 징계 관련 1심과 항소심에서 제가 수행한 감찰 업무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은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셀프 패소 직무유기라는 거센 비난에도 무작정 상고를 포기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장모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김건희 명품백 역시 피해자이며 패소할 결심으로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판사 사찰 무건 배포 등을 덮는 행위들이 모두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이 I'm not a crook,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야, 어디서 또 닉슨 사건 하나 주워와가지고 참 잘도 우려먹네요. 그러면서 저는 고발 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또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패천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 이장패천은 이제 손바닥으로 하리를 가리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 이 인간도요, 이 뻔뻔하니가 참 한이 없는 인간이 아닌가, 참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강남 서초 판을 새로 짠다. 그리고 용산 참모들이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그래서 이 용산 참모들 중에 공천 신청을 철회한 사람은 강남을에 출마한 지금 이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에 출마한 주진우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출마 지역 변경을 신청하고 당의 지침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것 같고요. 강남을에 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요. 저도 이미 강남 올 이 2명은 전부 잘라버려라.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장관 해먹었죠. 국회의원 뭐 5번 해먹었죠. 그리고서 강남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공천만 받으면 되는데 가서 공천 받겠다 앉아있는 박진. 이게 옳은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요것이 지금 이제 언론에 지금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대통령도 특히 강남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지금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자, 왜 그러느냐. 여기는 공천이 곧 영남하고 똑같아요. 당선. 영남보다도 더 세요. 공천만 받으면 되는 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에서도 말이죠. 공천 룰,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강남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강남에 괜찮겠다라고 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관위에서는요. 공관위원 제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우선 추천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서초의 지금 이 전략 공천 여부도 결정될 상황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난 이 총선의 경우에는 강남갑에서는 태영구가 공천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양성, 소수자 중심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강남 서초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열도 높고, 그리고 이제 지역,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 수준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맞춤형 전문가들도 그동안에 이제 발탁되는 전략 공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일각에서는 강남의 경우는 보수정당의 미래 자산을 키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젊은 층을 좀 공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남하고 이 서초의 경우에는요, 비례 공천이나 마찬가지처럼 이제 딱 공천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인물을 좀 골라서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지금 의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서초 판을 지금 완전히 다시 짜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군소 정당들이 선거 대연합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지역구에 지역 후보를 단일화시키는 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심상정에서 고향갑, 민주당에서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공천을 안 해. 그리고 전주울의 강성이, 이 종북 좌파, 이 강성이가 있는 지역에 또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해.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2중대, 3중대들이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 요런 지금 꼼수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 말이죠. 이거 완전히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결국은 영국 자기 폰팀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격려하는 댓글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말이죠. 자, 좀 이제 SNS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좀 인사가 너무 늦었다. 이번에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좀 죄송하다. 왜냐하면 마지막 요르단전에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또 설들도 구설수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지금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 격려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글을 이제 하나 올렸는데요. 자, 요게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자,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크게 한번 키워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예, 자,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셨던 아시안컵 대회를 치르면서 온통 경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감사 인사가 늦어졌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아쉬웠지만 잘 도착했습니다. 제가 주장으로서 부족했고 팀을 잘 이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한민국 축구 선수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격려의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 좋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최선을 다한 걸 알기에 모든 팬들이 다 울고 웃을 수 있었다. 부족했습니다. 압수 죄송합니다. 압수.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표팀 주장이라 자랑스럽고 덕분에 행복하다. 고개 숙이지 마요 캡틴. 이런 응원을 보내고 있고, 또 소속팀 선수들은 우리가 널 기다려 사랑한다. 이런 반응을 보내면서 손흥민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반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